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배트맨 1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저희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는 금요일이면 파이널 캐스팅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죠. 한 주 동안 캐스팅이 진행됐던 모든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지금도 역시 공략이 유효한가에 대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께 이야기 깊게 들어보고 또 최종적으로 어떤 종목을 캐스팅을 할지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더해서 방송 말미에는 늘 그랬듯이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많은 종목들 포트에 담지 마시고 정말 좋은 종목, 정말 괜찮은 종목들만 포트에 넣어가시는 그런 시간으로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표정이 다소 엇갈렸죠. 코스피는 추가로 상승이 나오면서 2,480선 위에 올라탔는데 코스닥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종목을 보는 그런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라면 그 시간 그렇게 두렵고 스트레스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까지 열려 있는데요. TV로 볼 때와는 다르게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이야기도 재미있게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또 방송에 대해서 좋았던 부분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 분 한 분의 의견 모두 소중히 여기면서 더 좋은 방송 꾸려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오늘도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셔야죠. 네, 오늘도 어깨를 올리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 상한가가 가가지고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고 8시의 남자이고 종자에게 종잘남인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깨가 날로 올라가시는 이용준 디렉터님인데 이러다가 어깨가 하늘로 솟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오늘 또 한 번 상한가를 잡아내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 공개해 주신 종목들 역시 힘차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의 오픈 채팅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 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QR코드 보이실 텐데 이 QR코드 휴대폰 켜셔서 기본 카메라 앱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도 현명하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어떻게 다음 주도 함께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 양시장 표정이 좀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은 어떻게 시장 보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시장은 연 3일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26일 밤 11시에 연설을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상승이 나왔고 오늘 11시에 이제 결정적으로 파월 의장의 연설이 나오니까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향성은 오늘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3거래일 전부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연설이 끝나는 오늘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수도 다우 산업, 나스닥 다 연 3일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원달러 환율이 좀 문제이긴 한데 사실 가장 큰 원자재 중에 문제는 저는 천연가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천연가스가 연중 최고치인 9.575달러를 지금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10달러가 돌파하게 되면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10달러를 돌파할지 못할지는 다음 주에 지켜봐야겠지만 연중 최고 가격이다. 이게 지금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유럽 천연가스가 러시아 공급 축소 우려에 역대 최고가를 육박하고 있고요. 유럽은 이미 역대 최고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주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시황을 말씀드리고요. 상한가 종목이 오늘 두 종목 나왔는데 두 종목 다 레옴시티 관련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8월 12일 날 캐스팅했던 한미글로벌이 추천한 지 약 보름 만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상한가를 잡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상한가 캐스팅을 하면서 벌써 두 번째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유틸렉스 또 오늘은 한미글로벌이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잡고 있는 전문가라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 맞을 것 같고요. 설명을 좀 해드리면 한미글로벌의 상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 레옴시티 투자 총괄 책임자를 만난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옴시티가 원래 히림이라는 종목이 대장주였는데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는 게 한미글로벌이라고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12일 날 공략주로 추천드렸던 한미글로벌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제가 사실 생소한 종목이긴 하지만 세아 특수강도 상한가를 갔는데 그 이유는 자회사인 세아 창원 특수강이 지난해 9월에 아람코와 함께 사우디 최초 스테인레스 강관 생산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사우디에 법인이 있기 때문에 레옴시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저번 주 강연회에서 레옴시티 관련주들 주목해라, 히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레옴시티 여러분 이제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시야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글로벌 잠깐 차트 한번 보고요. 상한가 한 것만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8월 12일이 이날 정도, 12일이 이 양봉의 날인데요.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면 일주일 전에 상한가 캐스팅에서 캐스팅을 했고 보름이 지나기도 전에 오늘 상한가가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땡겨서 보면 지금 보면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는 상한가를 갈 거라든지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차트의 모양인데 제가 한미글로벌 상한가를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에 서울경제TV 상한가 캐스팅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종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가 저희 캐스팅한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에 놓고 매매를 하시면 지금 8, 9월 달에도 큰 수익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황은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시황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세인데 에너지 관련주들 물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이라던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위주로 시세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을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따라서 다음 주에도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그리고 정말 이용준 디렉터님의 어깨를 한층 더 올라가게 할 만한 캐스팅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8월 12일에 3위권 후보생 중에서 캐스팅을 해주셨던 한미글로벌 후보생이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당시 주요 포지션은 건설사업관리 PM 쪽이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캐스팅을 자신 있게 해주셨는데 역시 그 결과로 오늘 상한가 안착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12일 이후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상한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기만 하셔도 이렇게 좋은 종목들 쏟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함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8월 19일 지난주에 공개해 주셨던 영창케미칼 상승폭 0.3%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8월 22일에 공개해 주셨던 KC피드 사료 관련주 단기로 한 번 더 볼만하다. 내일 바로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하루 만에 3.63% 상승폭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은 정말 놀라웠던 조강 ILI의 흐름이 또 한 차례 나와줬죠. 7.69%라는 상승폭 역시나 하루 만에 만들어냈던 조강 ILI였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4일에 공개해 주셨던 제주은행 1.03%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자, 8월 25일 어제 공개해 주셨던 GS 글로벌은 다음 주에도 에너지 관련주들 시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0.13% 상승폭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미글로벌 여쭤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미 차트를 봐주셨기 때문에 범한 퓨얼스에도 제가 알기로는 노란톡박에서 수익을 보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역시 수소 관련주로서 에너지 관련주로 넓게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범한 퓨얼스에도 한번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미글로벌을 지금 봐야 되는데 마음이 좀 급해서 빨리 보여드렸으니까 범한 퓨어셀도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미글로벌 먼저 차트 잠깐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동그라미를 쳐드렸는데 8월 10일이 이 동그라미고요. 오늘 8월 26일이 이 동그라미입니다. 앞으로 레옴시티 관련주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11월에 이슈가 있긴 하지만 11월 이전에 이미 히림이 하고요. 유신, 한미글로벌을 중점적으로 보십시오. 세 종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히림, 유신, 한미글로벌을 레옴시티 관련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큰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8월 달이기 때문에 8, 9월까지는 한번 보시고요. 11월까지 갖고 계시지 마시고 보시면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중소형 건설주 중에 레옴시티 관련주들 부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범한 피오셀인데요. 수소 관련 이슈가 나쁘지 않아요. 좋고 지금 차트가 너무 좋아서 오늘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제가 모의 계좌이긴 하지만 계좌를 오픈하고 여러분과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도 오픈하고 얼굴도 오픈하고 매수와 매도도 같이 오픈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그렇게 매매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범한 퓨어셀 제가 매매를 해가지고요. 수익을 3% 정도 받습니다. 일봉상 보면 일봉과 분봉을 보여드릴 텐데요. 범한 퓨어셀 우선 첫 번째 재료는 수소법 관련 재료니까 재료는 확인된 상태였고 보면 전 음봉의 시가를 돌파해서 전전 음봉의 고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 돌파 구간은 충분히 여기 구간은 먹을 구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다소 밀리긴 했지만 아직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단기 단타로 분봉상 보시면 하나의 팁을 드리는 겁니다. 매수를 언제 하고 매도를 언제 하고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재료를 확인하고 급등이 나오면 쫓아가는 추격 매수는 하지 않고요. 눌림 자리에서 최저가에 잡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잡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텐데 욕심을 부리면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 이를 수 있는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절반을 매도를 해서요. 수익을 챙기는 편입니다. 수익을 챙기고 지지라인 이탈 시 수익을 다시 챙기기 때문에 물론 범한 퓨어셀이 나중에 이렇게 무너지긴 했지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무료방에서 오늘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수익을 다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미글로벌 우선 축하드리고요. 범한 퓨어셀 오늘 매매 따라 하신 분도 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정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 밤 11시 파월 의장의 그 잭슨홀 미팅에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까지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한 개 걱정되는 거는 FOMC 정례 회의가 9월 20일과 21일로 있는데 이 정례 회의 이후의 흐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기 생각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오른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례 회의 이후의 흐름은 정례 회의 이후에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세 종목 네옴시티 관련주로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히림과 유신, 한미글로벌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글로벌은 지난 8월 12일 저희 2시간 방송입니다.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에서 3위권 후보생으로 공개가 됐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분명히 네옴시티 관련주들 힘차게 움직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한미글로벌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오늘 흐름 보셨죠? 상한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제도 사실 상한가 잡아내셨거든요. 이번 주에 유틸렉스 역시 3위권 후보생으로 공개가 돼서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방송 이름 그대로 상한가 캐스팅을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정말 착착 잘 해주고 계시다는 거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캐스팅 목록들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어떤 종목들 파이널로 진행을 해주실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는데 자, 캐스팅 종목
종목들 오늘 기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캐스팅한 날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요. 그 사이에 혹시 좋은 재료가 나와 있는 신규 재료가 있었는지 확인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캐스팅한 종목도 정리해 보니까 12종목 정도인데 캐스팅한 종목이 놀랍게도 10개 종목이 큰 상승 또는 상승이 나와 있고요. 2종목만 횡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캐스팅한 종목만 매수를 하셔가지고 일주일간 홀딩 하시면 큰 수익이 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다 복귀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의 기준은 신규 재료가 나오고 차트가 살아있으면 더 좋게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지만 그 사이에 신규 재료도 없고 차트가 무너져 있으면 그건 캐스팅에서 이제 위클리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복귀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12개 종목 캐스팅을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2개만 횡보 중이고 10개는 모두 상승이 나왔다. 사실 이것만으로 정말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의 입에서 캐스팅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종목들은 웬만해선 스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캐스팅 종목들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에 캐스팅해 주셨던 종목들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캐스팅 진행해 주셨던 종목들입니다. 보성파워텍과 세원 ENC인데요. 자, 2위권에서만 캐스팅을 해 주셨던 기관기획사의 보성파워텍 후보생, 그리고 3위권에서는 조건부 캐스팅을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개인기획사의 세원 ENC였는데 사실 세원 ENC 같은 경우는 조건부를 거셨던 이유가 맞습니다. 돼지열병이 더 확산을 할 것이냐를 지켜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사실 그 이후에 경북에서도 한 차례 발견이 되기는 했는데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세원 ENC를 조건부 캐스팅했던 게 돼지열병의 확산 여부였거든요. 네. 예전과 다르게 돼지열병이 났다고 해서 채시스가 상한가를 가고 이글벳이 상한가를 가는 지금 시장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차트를 봤더니 세원 ENC 같은 경우는 횡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원 ENC 아직 흐름 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건부 캐스팅이긴 하지만 이게 돼지열병 같은 경우 항상 추석 때 저희가 시골에 내려갈 때, 고향에 내려갈 때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추석을 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원 ENC의 흐름 자체는 아직도 뭔가 기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세원 ENC는 조건부 캐스팅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게 돼지열병의 확산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세원 ENC 관종에 넣으시고요. 저희가 월요일 날 캐스팅한 이후에 세원 ENC 흐름이 횡보거든요. 오르거나 내리지 않았다는 거는 아직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오른다면 크게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세원 ENC는 오늘 또 조건부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세원 ENC 조건부 캐스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얼마 뒤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은 민족 대이동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 만큼 돼지열병이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기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세원 ENC에 대한 시장의 그런 시선은 아주 떠나간 것이 아니다. 여전히 조건부 캐스팅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 원전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보성파워텍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에너지주 다음 주에 여러분 이제 메모하실 분 메모하시는데 제가 오늘 제가 지금 민 종목이 뭡니까? 조강 ILI하고 그다음에 GS 글로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GS 글로벌이 두 종목을 믿는 이유가 에너지거든요. 조강 ILI는 원전이고 GS 글로벌 같은 석탄인데 원전을 크게 봤을 때는 보성 파워텍부터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성 파워텍 차트를 보면 지금 오늘 음봉으로 무너지긴 했지만 보성 파워텍 크게 보면 정배열이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5일선, 11선, 21선, 61선인 정배열이고 오늘 음봉으로 무너지긴 했지만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겨울은 다가오는 거는 진실이고 그리고 유럽은 지금 에너지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원전의 SMR, 그다음에 석탄, 천연가스 이런 건데 지금 천연가스도 러시아가 자원의 무기화를 통해서 막고 있으니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SMR과 석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광 IRI하고 GS 글로벌 제가 민다고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바꾸지 않을 테니까 꼭 확인하시면 됐고 오르면 제 이름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오늘 재료가 또 하나 나왔어요. 8월 26일 날 오늘 재료가 원전주 13년 만에 원전 수출 소식이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 기술들이 해외에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주 오늘 갭 상승한 이후에 음봉이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월요일날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보성 파워텍은 캐스팅 유효하다. 단 월요일날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날이 급격하게 선선해졌습니다. 아직까지 낮에는 물론 덥지만 앞으로 겨울이 금방 다가올 텐데 그러면 또 에너지 부족한 거 아닌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 방송 초반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고 따라서 다음 주에도 역시 에너지 관련주를 지켜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성파워텍도 그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용준 디렉터님이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 GS글로벌과 조광 IRI까지 계속해서 다음 주 흐름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캐스팅했던 종목들 여전히 흐름 살아있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화요일에 캐스팅을 해주셨던 종목들은 어떻게 지금도 유효한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에 캐스팅 진행해 주셨던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계십니다. 오르비텍 후보생, 아모그린텍 후보생, 동양철관 후보생 이렇게 이름이 올라 있는데요. 자, 1위권에서 오르비텍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셨고 이날은 3위권에선 캐스팅이 불발이 됐습니다. 2위권에서만 더블 캐스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기관기획사의 아모그린텍이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동양철관 후보생도 괜찮게 보인다. 앞으로 계속해서 철강, 강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개 종목들 여전히 유효합니까? 사실은 동양철관 흐름이 좀 약하고요. 아모그린텍하고 오르비텍은 이미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캐스팅이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르비텍은 사실은 보성 파워텍과 똑같이 원전 관련주이기 때문에요. 다음 주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이미 제가 캐스팅한 이후에 큰 상승이 오르비텍하고 동성 파워텍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의 흐름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볼게요. 오르비텍 차트를 좀 크게 보면 동그라미 좀 지워놓고 보면 제가 이날이거든요. 이날 화요일 날 캐스팅을 하고 여기서부터 고점까지 하면 상승폭이 꽤 있습니다. 뭐 8%에서 10%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3, 4일 만에 이렇게 상승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작은 상승률이라 보기는 힘든데 오르비텍 다음 주에 보셔야 될 게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갭상승하고 이렇게 밀렸는데 22선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7,200원 지지 반등 여부를 확인하고요. 홀딩할지 아니면 익절할지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 관련주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오르비텍 또 전에 말씀드렸던 보성 파워텍 두 종목 다 좋으나 다음 주 월요일 날 흐름을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아모그린텍인데 아모그린텍도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보시면 이 동그라미 친구간에서 캐스팅을 했고요. 캐스팅하자마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도 8%에서 9%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3, 4일 만에 이루어진 상승인데 아모그린텍 재료가 우선 좋아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이어서 전기기관차까지 관련 자선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흐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캐스팅하고 상승이 9%, 10%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음봉은 다소 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월요일 흐름을 보시고요. 만약에 눌린다면 13,500원 1차 지지 보시고요. 거기 그 다음에 눌린다면 13,300원 지지 보시면 어느 정도 지지받은 구간에서 매수가 되면 상승이 나와서 수익 보기는 어렵지 않다. 좋은 종목이다. 아모그린텍, 오르비텍 둘 다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동양철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철관은 재료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 걸리는 게 거래대금이 안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소 약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철관도 기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34억 달성, 뭐 흑자전환 성공 이런 좋은 재료가 있고 강관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차트는 만들어졌는데요. 정별로 만들어졌는데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받는다면 그대로 이렇게 질질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동양철관은
이 세 종목 중에는 좀 약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캐스팅을 정확한 캐스팅보다는 약간 조건부 캐스팅 또는 상위권 캐스팅으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에 진행해 주셨던 세 개 종목 오르비텍과 아모그린텍은 이미 상승이 충분히 나와준 것 같고요. 동양철관이 다소 흐름이 약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르비텍 21선 현재 걸려 있고요. 7,200원 지지 여부 반드시 확인하셔라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원전 관련주이기 때문에 종목과 재료 자체는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라와 있는 만큼 월요일 시장은 흐름을 보면서 함께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아모그린텍 3일, 4일 만에 정말 8에서 10%가량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월요일 그리고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13,400원 1차 지지 여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13,300원을 2차 지지로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셔라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두 종목 모두 상승 여력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동양철관이 지금 흐름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부분은 차트는 만들어졌지만 거래대금이 약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일단은 오르비텍과 아모그린텍은 여전히 캐스팅 유지를 하고요.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조건부 또는 상위권 캐스팅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캐스팅 종목들 다시 한번 복귀해봤고요. 자, 수요일에 공개가 됐던 캐스팅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지금 수요일에 캐스팅 진행해 주셨던 종목들 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한국선제, 유틸렉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유틸렉스 이름도 참 반갑습니다. 상한가까지 잡아내셨던 바로 그 종목인데, 자,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애플에서는 아이폰이 나온다고 하고 삼성 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공장을 방문해서 네. 당시에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어떻게 이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도 유효하다, 모두 유효한가요? 사실은 유틸렉스를 빼고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유틸렉스는 이미 갔다 왔기 그렇죠. 때문에. 이미 갔다 온 거 돌싱 같은 느낌인데 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이미 갔기 때문에 아직 네. 오진 않았죠. 아, 그쵸, 그쵸. 가서 약간 눌렸기 때문에 유틸렉스는 먼저 효자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캐스팅에 제외했고요. 아직 가지 않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한국선제는 재료가 변한 건 없더라고요. 하지만 차트가 우선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면 삼성 엔지니어링 사실은 이슈라는 게 특별한 게 없었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엔지니어링 방문했다 이 이슈거든요. 근데 이걸 약간 더 딥하게 생각을 해보면 왜 반도체를 챙기지 않고 삼성 엔지니어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플랜트를 만드는 회사이고 EPC를 하는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횡보가 삼성이 건설 분야에 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냐 이런 횡보를 추측하는 거거든요. 삼성 엔지니어 차트를 보면 이것 또한 제가 동그라미 친구 간에 캐스팅 해가지고 상승이 3, 4%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차트 보면 추세도 우상향이고요. 정배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만약에 건설 분야에 먼저 초점을 두고요. 레옴시티를 위해서 목적을 하고 간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큰 상승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캐스팅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선제입니다.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지금 동그라미 친구가 아니죠. 한국선제 수요일이니까요. 수요일 날 이날인가요? 네, 이날 캐스팅을 하고 캐스팅한 이후에도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한국선제도 캐스팅한 날 이후에 재료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아직도 재료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핵심 재료는 용산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 지하화의 수혜주가 한국선제입니다. 선제류를 제조하고 가공하고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이 한국선제가 만약 용산의 지하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해저 터널, 해저 케이블을 이용한 해저 터널을 지하화한 사업 관련주로 묶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선제 다음 주 흐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 양봉도 나왔지만 크진 않지만 거래대금도 이렇게 좀 계속 최근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선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직 유효하다. 캐스팅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유틸렉스를 한번 갔다 왔다라고 조금 저렴하게 표현을 했더니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바로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상한가를 한번 잡아낸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한국선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유틸렉스는 뭐 말씀드렸듯이 이미 캐스팅 이후에 사실은 거의 직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이야기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한국선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 네옴시티 이슈로 오늘 한미글로벌까지 상한가 안착을 해줬습니다. 자, 그랬던 만큼 관련해서 이 이슈로 삼성 엔지니어링도 엮여서 갈 수 있는 만큼 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 아직 캐스팅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국선제 용산구 철도 지하화 이슈로 움직였었는데 역시 이 이슈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료 충분히 괜찮고 차트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한국선제 역시 계속해서 캐스팅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글로벌도 다시 한번 떠오르고 또 수요일에 캐스팅을 해주셨던 유틸렉스 역시 이번 주에 상한가를 갔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종목을 잘 보시는지 종잘남이라는 그런 별명이 무색하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다음 주 시장도 이렇게 상한가까지 턱턱 잡아주시는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캐스팅 진행됐던 종목들까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목요일에 캐스팅 진행됐던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에 캐스팅해주신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BH 그리고 호텔신라, 대하TI 이렇게 세 종목 캐스팅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 어제 캐스팅이 됐던 종목인 만큼 재료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어제 진행을 했던 종목인 만큼 1위권, 2위권, 3위권 모두 고루 캐스팅이 됐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사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캐스팅이 대체로 유효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선 다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BH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큰 상승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호텔신라, 대하TI 같은 경우는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차트적으로 오늘 좀 눌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12개 종목 중에 횡보나 눌렸던 종목이 이 두 종목입니다. 생각해봤더니 어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눌림은 건강한 조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세 종목 캐스팅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BH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캐스팅한 종목 중에 어제도 제가 BH가 상승이 나오면 이혜은 앵커를 외치고 GS 글로벌이 상승이 나오면 이용준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 종목 다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외치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BH 앞으로 흐름 월요일부터 좀 흐름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재료는 애플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목표 시장은 스마트폰, OLED, LCD 모듈 같이 특히 스마트폰에 집중화된 회사입니다. 8월 26일 날 오늘자 기사는 지금 9월 7일이죠. 9월 7일 날 아이폰 14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때문에 LG이노텍하고요. BH가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이렇게 증권사의 레포트가 나와 있을 정도로 아이폰 신제품 나올 때마다 아이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LG이노텍과 BH는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전체 매출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게 LG이노텍인데 그건 80%를 차지하고 있고 BH는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사상 최대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BH는 다음 주의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해드리면 하루밖에 이제 지나지 않았지만 9월 7일 날 신제품 기대감으로 지금 오를 수 있는 BH를 장대 양봉이 나온 21선에 현재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 노란 톡방에 지켜봐야 되는데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요새는 공략 시점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혼자 하시기 어려운 거 제가 알고 있고 오늘도 범한 표수를 기가 막히게 저점에서 공략해서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거의 매일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H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제가 월요일 날 또는 화요일 날 공략점이 나올 때 정확한 지점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BH가 가면 이혜은이라고 외치고 GS 글로벌이 가면 이용준, 사실 이용준이 아니었죠. 드래곤준이라고 외치기로 했었는데, 자, BH 물론 오늘은 건강한 조정이 나왔지만 다음 주면 사실은 좀 이혜은이라고 외쳐볼 만한 그런 시간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BH 어떻게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건강한 조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오히려 매매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호텔신라와 대하TI 역시도 오늘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공략 지점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실 것 같아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 대하TI 재료는 똑같고요. 제가 차트 보면서 오늘 눌림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종목에서 12종목이 다 상승이 나온지 사실 알고 있었는데 어제 캐스팅했던 호텔신라와 대하TI는 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린 것도 마이너스니까 저는 두 종목은 제외하고 10종목 정도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도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캐스팅한 종목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호텔신라 말씀드리면 호텔신라가 지금 일본의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입국 규제 완화한다는 내용이 어제 있었고 그게 숫자가 상한선 기준이 2만 명에서 5만 명까지 늘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배가 늘어난 건데 호텔신라가 숙박업도 하지만 면세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고객들이 오면 그렇게 한국 제품들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는 호재인데 차트 보면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요. 전 바로 갈 줄 알았는데 다행스럽게도 하루 눌렸습니다. 눌리면 사실은 건강한 조정인데 그 기준이 73,000원 지지입니다. 왜 73,000원을 말씀드리냐면 이 장대 양봉의 중심이 되는 딱 그 가격이거든요. 73,000원의 지지를 받는다면 건강한 조정 이후에 월요일 날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73,000원 지지가 깨진다면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악재가 없다는 전제하에는 저는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캐스팅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대하TI입니다. 대하TI 사실 지금 오늘 푸른 기수도 그렇고 대하TI도 그랬고 특별한 재료 기사가 없었는데 흐름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기사를 내는 종목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철도 관련된 호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차트 보면 최근 2, 3일 동안 상승이 나왔는데 동그라미 한 번, 두 번 나왔는데 윗골이잖아요. 수급이 들어왔다가 지속적인 수급이 없으니 밀리고 들어왔다 밀리고 오늘 또 들어왔다 밀렸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매물대 소화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 소화가 되는 어느 순간에는 멋진 장대 양봉을 기사와 함께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다음 주 흐름을 지켜봐야 되고 지금 나온 기사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게 강력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낌새가 있다. 조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하TI 24일 날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슈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슈일 뿐이고요. 진짜 좋은 재료가 혹시 철도 관련해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하TI하고 푸른기술은 같이 한번 엮어서 보는데 이게 만약 급등이 나오면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제가 좋은 재료 공략 지점을 노란톡방에서 공략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대하TI, 호텔신라 그리고 BH까지 제가 노란톡방에서 같이 한번 공략 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캐스팅을 진행했던 종목들인 만큼 그리고 어제는 모두 상승이 꽤나 크게 나왔던 종목들인 만큼 오늘은 건강한 조정을 받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73,000원 오늘 종가이기도 한데 이 가격을 지지라인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대하TI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상승의 재료가 될 만한 아주 큰 재료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볼 때 계속해서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상승의 낌새처럼 보인다라고 이용준 디렉터님은 보고 계시고 그런 만큼 다음 주에 재료까지 한번 나와준다면 날아오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대하TI와 호텔신라 앞으로도 노란톡방에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진행이 됐던
캐스팅 종목들 한 번 더 복귀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파이널 캐스팅, 지난주에는 조광 ILI가 차지를 했고, 그 다음 주, 이번 주에 굉장한 또 시세를 만들어내줬습니다. 그랬던 만큼 이번 주 파이널 캐스팅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파이널 캐스팅 공개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위클리 베스트를 뽑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뽑았고요. 조광 ILI를 또 멋지게 맞췄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다음 주에 바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널 캐스팅 위클리 종목을 지금 1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10초. 아, 너무 애타는데요. 네, 10초 후에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생방송의 묘미.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네. 자, 이번 주 파이널 캐스팅 위클리 베스트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주간 캐스팅 BH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BH 저는 반갑네요. 네, 이 저도. 종목 가게 되면 제 이름이 여기저기서 네. 들리는 거잖아요. 사실 이 종목은 이혜은 앵커한테 헌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영광입니다. 이혜은 앵커도 유명해지시라고 제가 BH를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네. 그거는 두 번째 그 재료이고 첫 번째 재료는 시나리오 매매상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BH를 갖고 온 거거든요. 제가 주식을 즐겁게는 하지만 대충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BH는 이미 시나리오 일정상 9월 7일이니까요. 다음 주에 일정이 남아있고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차트 보면 34,400원인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패턴이 나오는 종목이 BH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공략을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눌렸기 때문에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눌리면 또 언제까지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화, 수 중에 무조건 한번 BH를 공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공략을 해볼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 조광 ILI 보셨죠? 제가 금요일 위클리 베스트하고 월요일날 급등 나왔습니다. BH 오늘 위클리 베스트하고 월요일 또는 화요일날 급등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8시 서울경제를 안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래곤준, 제가 이용준입니다. 제가 BH를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골랐고 두 번째는 이은 앵커도 같이 보시라고 제가 골랐기 때문에 BH 월, 화, 수 중에 저랑 노란톡방에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H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네. 네, BH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자, 지금 시나리오 일정상 매매가 유효한 종목입니다. 어느덧 9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애플이 아이폰 14를 9월 7일에 공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만큼 그 시기에 맞물려서 아이폰 관련주인 BH 여전히 캐스팅 유효하고 이번 주 파이널 캐스팅 종목으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34,400원 전 고점을 돌파를 해준다면 신고가 패턴도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저는 벌써 설레고 있습니다. 이혜은 앵커에게 헌정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반드시 우리 시청자님들께도 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 중에 공략을 해볼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은 일단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다음 주 중에 공략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만큼 노란톡방에서 BH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늘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만큼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시려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파이널 캐스팅 BH 진행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고요. 자, 이제 역시 방송 말미면 공개되는 바로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화면 보시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네. 3을 하면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네, 1은 같이 외치시죠. 네. 카운트다운 시작해 보겠습니다. 3, 2, 1. 1. 오늘의 와이드카드 GSE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주 다음 주도 지켜봐야 한다라고 네. 말씀하신 그 목적에 맞는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주식을 보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 수급이 만만치가 않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에너지 중에 천연가스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있어요. 물론 전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9.5달러라고 합니다. 저기 보이시죠? 지금 월봉인데 어느 시기 때보다 가장 높은 가격이 지금 형성돼 있고요. 만약 9.5달러인데 10달러인 라운드 피겨 값을 돌파를 하게 되면 천연가스 관련주도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에너지 관련주 수급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중심에는 저는 아시겠지만 대장주를 매매를 하는데요. 오늘 관련주가 GSE, SH에너지화학, 대성에너지 이렇게 있었는데 GSE가 대장입니다. 왜냐하면 GSE가 8.92%로 종가 마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GSE를 오늘 가져왔는데 GSE는 쉽게 말하면 천연가스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GSE가 말고 SH에너지화학이라든지 대성에너지가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굳이 그걸 팔고 GSE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를 하실 분이라면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다음 주에 대장주가 GSE면 GSE를 매수를 할 거고요. 아니면 SH에너지화학이면 SH에너지화학을 공략을 할 겁니다. 그만큼 유동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8월 23일 기사를 봤더니 GSE 주가 강세 천연가스 관련주 주목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 기사는 미국 천연가스 가격 급등의 가스주 꿈틀 GSE 10% 상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SE가 대장인 거죠. 지금 기사를 봤더니 그렇기 때문에 GSE를 보시면 되는데요. 차트 한번 볼게요. GSE 차트를 길게 보면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오늘 돌파를 해서 전전고점인 8,30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갭 상승하거나 아니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 세계 상황이 썩 좋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전 세계는 지금 에너지 위기이고요. 연일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최고점을 돌파할 직전이고요. 러시아는 천연가스 관을 송유관을 또 막아버려서 자원의 무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안타깝긴 하지만 이걸 주식으로 대응해 봤을 때는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서 비싸게 또 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대장주는 오늘의 와일드카드 종목은 GSE를 제가 공개를 합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GS 관련 흐름들 이제 SH에너지화학이랑 같이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부터 노란톡방에 공략 지점까지는 공개해드립니다. 공략 지점이 매수가니까요. 공략 지점까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GSE 그리고 오늘 BH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도 여러분 함께 저 드래곤준과 함께 하시면 큰 수익 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GSE 이번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한 이야기 방송 초반부터 꾸준히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에너지 관련주들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미에서 GSE 공개를 해주셨고요. 다만 GSE가 만약에 대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종목 노란톡에서 바로바로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종목으로 SH에너지화학도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어떤 종목이 대장이 되는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지난 캐스팅 목록들 복귀를 해보다 보니까 오르비텍도 있고 보성파워텍도 있고 이런 종목들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은 이미 이전에도 GS 글로벌로 한 차례 수익을 주셨고 한 차례가 아니죠. 이미 여러 차례 수익을 주셨고 그리고 조광 ILI까지 지난주에 파이널 캐스팅에 이어서 와일드카드로도 공개를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주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만큼 노란톡방에서도 GSE 또는 SH에너지화학 흐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다음 주에도 현명한 대응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